자,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매주 11시에 1대1 과외 선생 박한쌤 네 번째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2주차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 요거 지금 잠깐 이제 막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파일을 좀 컴퓨터에서 좀 불러올게요. 네, 파일을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는 가운데 시장이 시초가의 예상보다 물론 미국이 2% 빠졌지만 국내는 1% 빠졌죠. 그래서 예상보다 어떤 분들은 야 다행이다 요만큼만 빠진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해 봤을 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오전장 중에는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권대에서 플러스 권대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반등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예, 아침에 선물을 때렸다가 또 받아준 형국이고 그래서 장중 저가권 때는 일정 부분 한번 어느 정도 터치해 가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오전장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이 11시 4분 준비하는데 보통 한 11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물려받아서 컴퓨터를 다시 가동하고 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자, 현재 시간 정확히 11시 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저도 여러분하고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주식 선생 11시에 박한샘의 과외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식은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느냐? 오늘 밤부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대한 당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PD님,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떠요. 제게 있는데 화면에. 네, 요거가 파일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한번 PPT로 한번 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차트로 한번 보고 자료 좀 한번, 네, 예,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행히, 예, 예, 예. 네, 예. 거기에 보면 월화 유튜브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 거는 PDF 파일로 파일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 되게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PPT 파일이 깔려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PDF나 이런 걸로 좀 전환을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기서 구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이제 신현식 대표님께서 11시까지 방송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막 이어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다음 제가 릴레이로 받다 보니 시간이 짧게는 2, 3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방송 틀어가면서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약간의 저런 라이브 방송의 묘미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 양해 한번 구하겠습니다만 약간 더 좋은 자료로 더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다고 보니까 생방송이잖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바로 그걸로 좀 봐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종합이 이제 2,400을 깨고 아래로 계속 내려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 지난번처럼 2400포인트에서 어떤 지지선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번에도 반등 구간이 한번 이렇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은 뭐 버벅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어, 제 미국장도 그렇고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아시아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좀 홍콩 증시나 일본 증시를 보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어제 홍콩은 4.6% 폭등 나왔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일본은 오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권대로 지금 양봉으로 막 전환이 되었죠. 우리나라 혼자 지금 반등이, 지금 한국도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오후장을 겨냥해서 뭐를 살 건가? 낙폭과대주였던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냐? 그 오후장이 과연 이게 반등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느냐 여부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대웅제약, 그리고 SK 바이오센서,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유한양행, 요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연말까지 저런 종목군들이 꽤 연말에서 내년도 상반기 수준까지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네. 아까 그 부분 열면 될까요? PDF.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주식은 조지아주 당선인을 알고 있다. 아, 조지아주 당선인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느냐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최종 결선 투표가 조지아주에서 있어요. 왼쪽 보시는 분이 이분이 민주당 라파엘 워녹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이 공화당의 허셜 워커라는 분입니다. 원래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선거가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바로 이런 이 조지아주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여기가 있는데 상원 의원 원래 2명이죠. 얘가 공화당 텃밭입니다. 자, 그런데 저 공화당 텃밭에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50대 49예요.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49고,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51이 되느냐, 공화당이 49가 되느냐, 아니면 50대 50이 되느냐인데요. 51대 49가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케어의 부활 및 완전한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분의 연속,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장이 빠졌어요. 어제 미국장이 왜 빠졌느냐, 나스닥이 왜 2% 하락했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제조지수,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인 ISM 서비스업 지수인 PMI 지수가 예상했던 것은 53인데 56.5로 나왔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3.75인 미국 금리가 12월 13, 14일 날 FOMC 회가 있는데, 그때 0.5%를 올리고 나서 2월 1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내년도 FOMC, 그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0.25나 금리 동결이 아니라 또 0.5를 올리거나 0.75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즉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서비스업 지수들이 여전히 호텔도 잘 돌아가고 공항도 잘 돌아가고 식당도 잘 돌아가고 백화점도 잘 돌아가고 여자분들 뭐 헬스라든가 마사지라든가 뷰티 다 서비스업이죠. 비용 이런 것들 너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경기가 안 죽었구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논리가 형성돼 가면서 어제 미국 장이 빠졌어요. 자, 근데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가 2% 빠졌죠.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빠진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제 대부분 나스닥 중심의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빠졌습니다. 대중국 관련 바이주, 핀디오디오, JD.com 이거는 버텨냈죠. 많이 빠진 종목을 보면 루시드 모터스, 전기자동차 업종이죠. 테슬라,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중남미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JD.com이 중국이라면 제스케일러, 데이터도, 매치그룹 전부 다 디지털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 네이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약간 옥타. 자, 그리고 모더나까지 하락해가면서 아마존이랑 했는데 대형 기술주들 중심입니다. 왜 대형 기술주들이 왜 빠질까요? 21%였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게 되는데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신흥 기업이잖아요. 기존에 없던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신생 기술을 이용한 뱅킹이라든가 페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대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존의 업체들,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업체들보다는 그런 업체들은 경쟁자들이 법인세를 올리면 죽어요. 근데 그런 새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신흥 기업들, 심지어 아마존까지 적자로 지금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까지.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미국은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상원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이건 아까 제가 잘못 나온 거 그걸로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49대 50대 49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51석으로 조지아주에서 당선이 된다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다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 올라갑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요. 어제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덜 빠졌어요? 금리를 제외하고는 어제 미국에 있는 100개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목에서 5개 올라가고 95개 하락하고 다우에서는 보잉 하나 올라가고 30개 종목에서 29개 다 하락했죠. 0.4% 빠진 게 가장 안 빠진 거예요. 업종. 아멕스 제조업 지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스타넷 그리고 헬스케어 지수. 나머지 다 하락했습니다. 얘들 또 하락을 했는데 덜 빠졌다는 거죠, 제 얘기. 자,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조지아주에서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다행스러운 일. 2차 전지한테는. 왜 다행스러운 일이냐? 만약에 공화당이 다 장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IRA 법안까지 하원 장악했잖아요, 공화당이. 상원까지 50대 50이면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민주당에는 누가 계세요? 조맨친 상원의원이 계세요. 조맨친 상원의원이 누구냐면 상황전화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민주당인데 지역구가 이런 느낌이야. 대구인데 김부겸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느낌. 민주당에. 전라도인데 옛날에 한나라당 어떤 분께서 당선됐던 것처럼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색깔은 완전히 공화당 민주당인데 그분만 거기서 당선된 거예요. 공화당 성향에서. 원래
그러다 보니까 그 조men친 상원의원께서는 항상 정책 표는 누구를 들어주느냐? 공화당 표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었지만 사실은 힘들었죠. 근데 이번에 51대 49가 돼서 조men친 의원이 이쪽 표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행사할 수 있죠. 50대 50이니까. 근데 만약에 또 50대 50으로 됐다.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의 확산이라든가 법인세 28%로 올린 거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나스닥 지수 급등 및 오늘 빠진 대형 기술주도 급등 나오겠죠. 자,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니까 오바마 케어 관련주들, 헬스케어 제약주들 강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청정에너지주들도 강세예요. 반면에 법인세 인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기술주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똑같은 법인세 28%, 삼성전자가 느끼는 28%하고 알테오젠이라든가 혹은 이제 막 반도체인데 신생업체가 투자해야 되는 하고는 그 7%는 큰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지금 보시면은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강하냐? 국내 시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죠. 민주당이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조지아주 결선 투표. 오늘 이제 미국 밤 주식시장 열리는 11시 반에 부터 이제 사실 선거 된다고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선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1시에서 2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렇지만 거의 3시 한국 증시 마지막까지 거의 박빙의 승부일 겁니다. 왜? 저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이 49대 49였잖아요. 표가. 근데 50% 이상이 돼야 당선인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되는 주예요. 저 주가. 그래서 이번에 12월 6일 날 결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주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않아도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였다면 아마 저기가 됐겠죠. 그때 당시 49.4%인가 표를 얻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도 총력전, 공화당도 총력전 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및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바로 이런 흐름이죠. 대웅제약,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보령제약 이렇게 조금 더 강세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보면은 그 업종들만 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나마 100개 업종 중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건 뭐 국채 수익률이니까 의미 없는 거죠. 이자율 강세니까. 아멕스 제약 지수, 헬스케어 지수, 그리고 스탠포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만 0.3%, 0.4% 떨어지고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4%씩 떨어지는 업종이 의외로 많습니다. 3%, 4%씩. 자동차, 테슬라 6%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으니까. 은행 업종. 특히 은행 업종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금리 변동성이 또 뭔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은 차라리 좀 안정화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것을 엄밀하게 봤을 때는 고스란히 지금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제 미국장 빠진 거에 비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한국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홍콩 증시가 4.5% 폭등했습니다. 이게 홍콩 항생 증시예요. 어제 시초가부터 플러스 2.9% 상승해서 종가가 4.51%로 마감이 되었네요. 종가가 홍콩이 시초가부터 2%, 3% 가까이 폭등. 그리고 종가는 4.5% 마감. 오늘은 잠깐 뭐 1, 2%, 1.6% 하락했다가 지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 미국장이 빠진 이유가 혹시 이 서비스업 지수가 56.5로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락했다.
약간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하락했다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등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0.7%. 양봉이고 종가가 고가이긴 한데 105달러를 돌파하긴 했는데 겨우 0.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을 그렇게 쓰지는 못했어요. 다만 여기가 이제 변곡점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좀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임팩트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있었다면은 WTI 국제 유가 지수도 거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제점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멈췄죠.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우리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신세계, 이마트,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나투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국제유가가 중국 푸니까 올라가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의 정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약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하락이 일시적으로 보느냐, 선거 이벤트용으로 일시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로 붙잡고 있으면 매수를 하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던 분이라면. 그리고 신규 매수도 고려해봐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될까? 오바마 케어 관련주 우리나라 제약주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잠깐 안경 좀 벗고 갈게요. 왜냐하면 예, 이거 혹시 휴지 좀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막 여러분 방송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땀이 나서 그래요. 땀도 나고 이제 노안이 옵니다. 근거리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카메라 너무 앞에서. 그래서 안경을 쓰면은 모니터가 너무 밝게 안 보여서 안경 벗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얼굴 민낯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이제 선거니까 내일 아마 장 끝나거나 거의 마지막까지 박빙승부 오후 3시 정도에 까지 거의 뭐 49대 49가 나올 겁니다. 표 차이가. 그래도 이번에는 어찌됐든 결선 투표에서는 결정이 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오늘 바이오주나 신재생 에너지주들을 지금 주가 약세일 때 사가지고, 네, 내일 장 정도에 팔아도 되고, 시세가 난다면. 내일 장 끝나고 결선 투표까지, 우리나라 장 끝날 때까지 결선 투표 결정 안 났다. 근데 민주당이 될 것 같다. 그럼 갖고 건너가야죠. 민주당이 됐으면 분명히 오바마 케어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난리칠 겁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에 쟤는 팔아먹을 수 있겠죠. 너무 단기적인 시각인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유는 각자 다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보령, 한미약품부터 해서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되십니까? 헤어젯, ST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메디톡스, LNC 바이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네, 오늘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럼 이 종목군들이 내일장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지금 준비를 오후장에 준비해서 끌고 가야 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헬스케어 쪽도 괜찮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하나솔루션이나 OCI 태양광도 괜찮고 삼강 M&T CS 베어링 CS 윈니슨 태웅
이런 종목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지금 49,100원인데요. 뭐 많게는 한 15%에서 20%, 적게는 5%에서 10% 정도 선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그렇게 타겟으로 접근하는 흐름 괜찮다고 봐요. 앞에 굉장히 음봉 밀집 대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 때 이렇게 중간에 양봉이 섞여 나오는 흐름만 됐었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봤을 텐데 내일 이벤트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꺾여가는 국면이잖아요. 60일선에서 음봉의 밀집 대응하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공략했다가도 이상하다 하면 바로 봐야 돼요. 대신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대신에 비중을 세게 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비중을 세게 실으면 안 돼요. 그 부분.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있다든가 저 차트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문제 풍력이라든가 혹은 LS나 LS1렉 전선이라든가 뭐 깨림직하다. 그럼 다시 아까 오바마 케어 관련주인 지금 오늘 양봉 나오고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 가야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유한양행이나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그리고 보령약품이나 이런 한미약품 이런 형태로 건너가셔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단기 변곡점에 다시 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2500포인트 고점에서 시가부터 돌파 나오고 음봉.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2400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음봉의 한 사이클이 나왔을 때 다시 또 2400포인트에서 다시 반격. 한번 찍고 다시 반격이죠. 2500 찍고 다시 재하락. 그리고 나서 찍고 다시 반격. 이런 흐름들로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을 무슨 장세라고 그러느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박스권 장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박스권 장세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아니라 그냥 현상을 말한 겁니다. 야, 너 어디가 아파? 아우, 나 얼굴 봐봐, 얼굴. 완전히 피부가 다 이렇게 일어났잖아. 여드름 막 생기고 얼굴이 아픈 게 아니죠. 피부가 일어난 거는. 왜 일어났냐는 거죠. 화상을 입어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북한 사람들처럼 밖에서 추운 데서 떨고 못 먹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부가 다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피부질환 트러블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드름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원인인 거죠. 아토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못 먹을 걸 먹어갖고 식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려운 거냐. 이게 원인인 거죠. 균 때문에 그런 건지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환경, 아토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이게 원인인 거죠. 피부가 발진이 내고 일어났다. 이건 현상인 겁니다. 박스권 장세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한다. 아닙니다. 박스권 장세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주포, 바닥권에서 주식을 산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왜 제가 왜 외국인을 이야기하느냐. 왜 기관을 이야기하면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닥일 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주가가 2200포인트 폭락하고 깨질 때 매수한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 혼자예요. 개인은 팔고 기관도 팔고 2200일 때 2200 깨지니까 현금화. 별로 안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1억 원이 전 재산인데 앞에서 7천만 원 팔아놓고 3천만 원 남아있는 것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80%였던 현금을 여기서 또 90%까지 늘린 거예요. 나머지 30% 갖고 있던 주식에서 또 파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거의 다 팔아버린 거예요. 2200 깨지니까 다 추격 매도. 유일하게 매수한 세력은 외국인 뿐입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왔을 때 잠깐 멈춰 있다가 2500에서 지금 여기 2400 근처 오니까 다시 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슈팅 시켜놓고 다시 또 팔아먹고. 오늘 장은 일단 약간 팝니다. 그런데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식은 1300포인트, 1300억 팔았지만 선물은 아침에 팔았다가 2400 전후에서 다시 되샀죠. 자, 그리고 오늘 장은 또 콜옵션도 상당 부분 사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장이 빠져서 주가는 빠졌지만 2400을 전후해서 받아주는 지지선을 외국인이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주고 있어. 물론 아직까지 종가까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2400 깨졌으니까 지금 추격 매도를 한다. 물론 2400이 내일 아침에 다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꼭 공화당이 당선된다고 해갖고 시장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공화당이 당선되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당선했죠? 장악했죠? 상원도 장악하죠? 50대 50만 되면 장악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법안은 항상 조맨친 의원이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당선된 거라 민주당 공화당이 이겨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IRA 법안이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이런 게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금융정책에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상원도 장악하고 민주당이 대통령도 됐으면 하원에서 아무리 법안을 올려도 상원에서 그냥 없던 일을 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법안을 하고 싶은데 청정에너지법 확장시키고 싶은데 하원에서 법안을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상원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검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기소권, 공소, 기소. 반면에 상원은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검찰한테 유리하게 법원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어떤 형태로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판안으로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판사가 방망이가 헛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견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상원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회도 일맥상통해 거의 같이 법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엔솔 IRA 법안 무산될 가능성 민주당이 되면 별로 없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바마 케어의 부활로 말미암아 4천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4천만 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부활과 강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대체의학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비싼 약보다는 대체약 10만 원짜리 오리지널 머크사보다는 8만 5천 원짜리 8만 원짜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의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라든가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맺고 기업체하고 보험들은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관리공단이 하나에서 다 컨트롤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민간 거잖아요. 병원도 민간 시장한테 개방이 됐잖아요. 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 또 미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하지만 자기네들이 나는 GM 다닌다. 나는 아마존 다닌다. 그럼 내가 다니는 회사하고 의료보험 이 협약을 맺은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사가 그 병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맞은 병원하고 대체약 처방 전에 어떤 의학은 여긴 대체의학으로 여기까지 허락해 준다든가. 그랬을 때 의사는
보험 수가를 자꾸 낮은 쪽으로 해주겠죠. 똑같은 효율성이 있다면. 예산은 똑같은데 4천만 명이 오바마케어 헬스케어의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아야 돼요. 더. 그러니까 당연히 카피하기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이오시밀러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보니까 뭐 들썩들썩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정에너지 관련주들도 오후장부터는 조금 더 뭐 이미 현대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뭐 고점에서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미 앞에서 땡길 만큼 쫙 땡기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 말고는 긍정적인 형태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지금 11시 38분인데 채팅창에 여러분들 예, 잠깐만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어떤 내용으로 하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 방향성이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진입하는 게 나은 건지 즉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반등이 지금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시장의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2,400 아래로 보고 주식을 정리할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지 지금 장에서 오후장과 내일장을 겨냥한다면 한번 볼까요? 네, 잠깐 한번 보죠. 공화당이 되면 좋겠네요. 내 주식 살리려면. 그 다음에 슬퍼요. 신재생은 약한데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다고 하셨는데 소리는 이제 커졌을 거예요. 대형마트 쇼핑몰 의무 휴업 폐지는 큰 호재이죠.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이마트를 사신다. 호재라고 보기는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게 호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 살 깎아먹겠지. 내가 가게 연다고 해서 옆집도 안 열느냐. 옆집은 안 열면 돼. 그렇죠? 홈플러스는 열었는데 이마트는 안 열면 홈플러스는 이득이야. 현대백화점 열었는데 신세계백화점 명동은 안 연다. 호재죠. 너도 열고 나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의무휴업 폐지를 해야 될 정도 폐지까지 안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회사다. 박리담회라고 저임금 구조라는 거죠. 네. 밤에 임금을 비싸게 주는 사람들을 쓸 수 있나요? 2배, 휴일까지 더하면 4배 더 줘야 된다. 1시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서 맛집 같은 경우 보세요. 진짜 맛있는 집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11시부터 2시까지만 딱 영업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쉬어요. 다시는. 왜? 재료가 다 소진됐으니까 신선한 재료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혹은 직원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녁 재료, 핵심 재료를 또 번갈아 가면서 쉬어줘야 돼요. 반드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어느 맛집이든지 가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가보든 중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레이크 타임이 항상 있습니다. 맛집들. 그게 그래서 근데 의무휴업 폐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9,000원에 육박하는데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진율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런 기업이 앞으로 쇼핑몰 업체라든가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사장된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옛날에 방직 공장, 섬유 공장 다 살아남은 업체는 땅으로 살아남았지 그 정도 기술력 저임금 구조로 해가지고 한 데는 다 베트남이나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신세계나 이런 것은 올라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마트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그동안 실적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낙폭 과대요. 혹시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아시죠? 혹은 한 며칠 못 먹어갖고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릴 때, 그때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그 사람은 살아나. 초코파이 하나만 더. 실제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데 이렇게 그 수감 생활했던 분들의 수기 같은 걸 보면 한 달 동안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고문 당하고 뭐하고 막 몇 년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 입에 설탕 있잖아, 설탕, 각설탕. 몰래 감춰놓은 거를 쪄겨갖고 입에 이렇게 하나 줘요. 그럼 그게 스스 넘어가면서 뼈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 하나 먹으면 한 달을 더 삽니다. 왜 한 달을 더 사느냐? 일단 죽는 고비를 넘겼어. 그 버티는 거야 또. 그러면 그게 근데 그게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 고통 속에서 한 달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 나눠진 설탕은 그 죽어간 한 달 뒤 이 사람이 돌아가시든 일주일 돌아가시든 그 살아있던 사람이 먹으면 자기는 더 사는 거잖아. 근데 그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시간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한계점에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30만 원에서 9만 원, 8만 원. 그런 종목이 임시휴업제도 같은 게 하나가 땅 터지면 어떨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죠.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적자 기업이 중국이 계속 회사는 적자고 안 좋지만 이미 그것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데 중국이 코로나가 정점인데 풀어줄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주가가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주, 면세점주, 카지노를 약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이라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정리하십시오. 절반 이상 정리해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심지어 카지노도 좀 난 불안하다 하면 절반 정리하세요. 혹은 다 팔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카지노만 좀 남겨놓고 호텔신라하고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미 단기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나 혹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여져. 그래서 지금은 좁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장대 음봉 나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틀 연속 음봉 나왔다가 완전히 그 개인 투자자들 갖고 노는 거죠. 추격 매수 쭉 밀려갖고 5% 10% 손실. 그 다음에 시가 떴다가 다음날 종가 저가, 다음날 시가 저가.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회복. 이거는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에요. 종가가 저가잖아.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잖아. 시가부터 개파락 나왔으니 손절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갭 사다리 걷어차고 오늘 또 뛰어오르고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구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장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장에 가장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주식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잘 찍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급등하는 거,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실력은 그게 아닙니다. 주식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급등주를 잘 찍어서,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잘 빠져나오고 막 치고받고 잘해서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누구는 그걸 잘해도 없어지거든요. 1000명이 주식하러 왔다가 800명, 900명이 없어져요. 한 사이클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뭘까요? 나의 장점도 알고 있어. 반면에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에서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장은 나한테 먹여주는 장이다, 아니다? 먹여주는 장이 아니야.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장입니까? 2200포인트 깨졌을 때. 2200 깨지고 2150 왔다 갔다 하는 이 보름간의 이 흐름. 9월 말 10월 중순까지의 이 흐름에서는 무슨 장이었을까요? 그렇죠.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는 약간 공포감을 맛보게 해주는 장이에요. 투매, 주가 폭락, 거래량 급증. 카카오가 불났대. 카카오 실적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 던져버리죠. 야, 하이닉스가 내년도 적자로 갈 수도 있대. 투자하는 것 30% 삭감하면 안 돼. 그냥 던져버려. 다. 아무 상관없어. 뭐 공포감이 드는 거지, 이제. 그때 외국인은 받죠. 개인은 던져버리고, 기관도 던져버리고. 야, 2500포인트 갈까? 산타렐로 온대. 미국장 떴네. 추격 매수. 다음날 또 추격 매도. 쭉 빠지니까. 이 박스권장에서 내가 먹겠다? 나는 고점에서 때리고 2500포인트 이상에서 때리고 2400 깨질 때 또 다시 받고. 그게 왜 불가능하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때리겠다는 사람이 여기서 그러면 이런 데서 버티고 계속 여기 2200에서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건너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작은 음봉에 다 털렸습니다. 그분 다 털렸어요, 이미. 여기서. 반면에 그러면 직고점 뚫고 2500 뚫고 직고점 날아가는데 시가에 그럼 여기서 버틴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버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던 거 토해냈겠죠. 저처럼 약간씩 토해내는 거죠. 반면에 들락날락 해가면서 2450 전후기 때문에 크게 깨진 것도 없어요. 여기서 먹었던 것을 많이 토해낸 것도 없어. 이해되셨죠? 반면에 신규 매수로 현금 들고 막 뒤늦게 추격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죠. 오늘 털어야 되지. 지난번에도 털렸지. 남아있는 주식은 없지. 여기서 왕창 샀는데 또 털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시가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신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리라. 우왕좌왕하는 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든지 혹은 본인이 이게 먹을 수 있는 장인지 아닌지 내 앞에 깔린 것이 멍석인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무슨 서커스인지 아니면 거기가 가시밭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시지푸스의 침대예요. 딱 놓고 위로 미국장 급등 나서 가면 외국인들이 때려버립니다. 미국장 빠졌다고 또 투매 나오면 또 거기서 사버려요. 자, 근데 뭘로 해요? 그렇죠. 선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선물. 아침에 시가 떨어졌을 때 확 밀었다가 주가 밀렸을 때 다시 받아버리죠. 팔았던 거 다 사고 선물, 콜옵션도 사버리고. 개인들은 샀던 거, 아침에 쭉 밀릴 때 시가 떨어졌을 때 선물 샀던 거 지금 다 팔아버렸어요. 투매, 다시 손절, 거꾸로 매도 포지션 갖고 이거 풋옵션 갖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전문 용어로 변동성 매매라.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를 매매해요? 방향성 매매만 합니다. 올라갈 때 먹고 떨어질 때 손실이고. 종합이든 종목이든. 올라가는 주식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한쪽 사고 한쪽 팔고 혹은 한쪽 옵션이라든가 선물로 엮어서 파생 상품에서는 적당히 떨어지면 수익인데 더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혹은 적당히 올라가면 수익인데 더 올라가면 손실이에요. 이런 거죠. 풋옵션, 매도. 수량은 매수. 주식 매도, 선물 매수. 합성 전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맞춤형 오수를 재단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변동성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우리는 근데 주식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주식하시는 사람들은 담금질이다. 혹은 위로 아래로 놓고 망치질 않는다.
올라오는 놈 주저뜨듯이 따라잡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계속 수에 당금질 하잖아요. 놓고 대장장이가 등탕등탕 연맞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상을 그냥 쉽게 말한 것뿐입니다. 박스 장세. 실제 원인이 뭔가를 잠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PMI 지수,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좀 높게 나온 거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변동성 장세의 좀 길들이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이기든 바이든 공화당이 이기든 큰 틀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환율이라든가 이런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주식은 우상향의 흐름이 좀 강한 면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에서 잠깐이지만 좀 꺾였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만약에 이 장이 진짜 인플레이션 때문에 꺾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마트가 올라옵니까?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올라와요? 조선업은 건설업이잖아요. 건물을 옆으로 뉘어놓은 게 조선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올라오겠어요? 파이낸싱이 건설업하고 똑같은데 고이자율에 금리 더 올리는데 못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서비스업 PMI 지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두산밥켓, 현대미포조선, 대한유화, LG전자 이런 게 한국조선양이 올라올 수가 없어. 단기 수급 때문에 올라온다? 누구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저런 걸 본다면은 지금 증시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400 전후에서 지금 2500과 2400에서 상당히 뭐 치고받고 하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라게 될까? 그런 거는 꽤 긍정적이죠. 자,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양봉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후장에 어떤 쪽으로 그럼 공략해서 들어가야 될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2차 전지주 갖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재주들은 사실 끝났다. 소재주들은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보라 참 여기 일진 머트리얼즈나 후성 이런 데서 먼저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반면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워낙 신규 상장 종목에서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낙폭 과대 상태에서의 반등으로서의 가능성이지 한 번씩 툭툭 해먹는 거. 예. 어, 이게 왜 종목 검색이 여기서 왜 안 되지? 한글로 쳐야 되나? 맞는데 SKI 소문자로 쳐야 되는구나. 야, 까탈스럽다, 참. 대문자로 SK 치니까 안 나오다가 여긴 또 대문자로 나와 있는데. 예, SKI 테크놀로지죠. 워낙 25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낙폭과대로서의 이런 반등인 거지. 이거를 어떤 업황의 재상승으로 보기는 좀 버거워 보인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런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IRA 법안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됐을 때 IRA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IRA 무산된다고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도 사실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락을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2만 원, 3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 그때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갖고 있는 분은 수익 실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을 겨냥해서 본다면 오늘은 뭐 바이오주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그리고 보니까 지금 조선주들도 흐름이 꽤 괜찮잖아요. 조선주들이 괜찮다는 것은 추세감은 상승천의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매매로서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왜? 내일장이 어차피 이제 지금 포커스는 미국 결선 투표의 대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좀 맞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요. 최고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주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화당이 당선되는 게 최고 좋았죠. 공화당이 하원도 장악하고 상원도 장악. 그러면 28%로 올리는 법인세가 사실 계속 연장되겠죠. 그러면 아마존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빅테크 업체 정도한테는 일단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얘기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서 다우존스 지수는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돌파했잖아요. 나스닥은 전혀 성공하지 못했죠. 즉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빠졌어. 그러면 금리 올려서 빠졌다. 인플레이션 두려움 때문에 금리 올려서 빠졌어. 그런데 최근에 그건 왜 반등 나왔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래서 반등 나왔어요. 다우도 반등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아요. 유럽이 왜 반등 나왔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죠. V자형 반등. 2200포인트 깨지고 돌파 나오고 또 추가 돌파. 한국으로 따지면 2750, 2800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유럽은.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정점론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왜 나스닥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유럽도 올라왔고 다우도 올라오고 스탠앤푸어도 올라왔는데 한국도 올라오고 일본도 올라오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실적 얘기를 해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월마트나 혹은 다우존스에 있는 인텔이나 혹은 다우존스에만 있는 뭐 코카콜라나 이런 종목들보다 못하냐? 어떤 건 못한 것도 있지만 탁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쪽은 90% 빠지고 70% 빠졌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 지금 연 최저까지 깨고 있는데 왜 다우나 이런 종목들은 안 빠지느냐? 어, 그거는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겨우 흑자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내년도도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인세에서.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수십 년간 살아남은 업체들은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더라도 경쟁자들이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 굳혀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핸드폰 사업자, 통신 사업자를 내가 하고 싶어. 기술을 개발해서 카이스트 교수인데. 016, SK텔레콤, KT, LG U 플러스 인터넷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가입하지 않아도 돼. 인공위성 필요 없어. 중계기 필요 없어. 통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전기처럼 개인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쓰면은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반경 1000km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허가를 해줬어. 그러면 이분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합니다. 왜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통신업자들이 그러면
통신사업권을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100억 원을 내면 됐다. 근데 지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1조를 내는 걸로 올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통신 사업을 하려면 사업 라이선스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100억이었다면 이제는 1조 원으로 올려버리면 그만이라고요. 100억 원은 조달할 수 있겠죠. 1조 원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1000억도 조달이 안 될 거래요. 그게 뭐입니까? 법인세 인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독과점 기업들은 살아남아요. 신규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카카오톡, 공짜로 썼었죠.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어떤 일반 망 사용료를 물린다. 제2의 구글, 제2의 카카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망 사용료가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오후장에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 관련주, 바이오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 이거 사세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때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싫어하더라.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거라며요. 근데 마이너스 주식 사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 아모레취, 코스맥스, 그리고 애경유화, 특히 애경유화. 참 애경산업. 이걸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몇만 원짜리 주식, 이게 지금 7만 9천 원에서부터 쭉 빠졌잖아요. 만 원까지. 7분의 1 토막난 주식 아닙니까? 회사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여러분들 그때 지수 2200 깨지고 바닥에서 더 안 깨질 때는 추가로 더 하락했잖아요. 카카오와 똑같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디지털 관련주들, 카카오뱅크 같은 게 여러분들이 싫다. 그럼 제가 요런 거 괜찮다겠죠. 눈에 보이는 제품이니까. 만 원에서 지금 2만 원이에요. 지금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낙폭 과대로서는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롯데케미칼. 마이너스인데 사냐. 마이너스니까 사야지. 반등 나왔다가 마이너스니까. 한꺼번에 원샷 원킬러는 어렵겠죠. 엊그저께 빠졌을 때도 똑같죠. 어떤 분이 물어보셨잖아요. 사야 되냐고. 네, 추가로 사야 된다고 그랬죠. 유상증자 하는데 사야 되냐고. 유상증자 몇 프로 나온다. 네, 유상증자 몇 프로. 지금은 물어보면 저는 사나오지 않습니다. 왜? 올라올 때마다 이제 팔아먹을 생각인데. 주식은 쌀 때 사는 겁니다.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삼강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OCI라든가 CS 베어링, CS 윈드, 유니슨, 태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고 봐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고 있잖아. 오바마 케어에 대한 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재생에너지주들이 움직이는데 진짜 배기는 저는 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진짜 배기가 재생에너지일까요? 이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이분이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마지막까지 경선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경선을 마지막까지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뽑혔고 이분은 2위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보시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이죠. 힐러리 클린턴 여성 플러스 오바마 대통령 유색인종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유색인종에 대한 표심 그리고 힐러리 여성 대통령의 클린턴한테 졌긴 했지만 참 트럼프한테 지긴 했지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부통령은 보통 주목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될 때 결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 내가 나임.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원래 정적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부통령으로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임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대통령이 될 중간 점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나온 거. 하원은 뺏겼어요. 상원이 벌써 50대 49야. 결선 투표에서 51이 되면 사실 이분이 가장 그다음 미국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투표, 미국 결선 투표에 따라 바로 이 저분의 잠깐만요.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이거를 한번 잠깐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분이 결정한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부분. 청정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캐머런 부통령은 10조 달러를 후보 때 공약을 걸었어요. 후보 때 10조 달러를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카멜라 해리스라는 이 여성분, 미국 현재 부통령이죠. 인도어로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라는 그런 이분이 인도계 여성이시잖아요. 말뜻을 갖고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의 후보 때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입니다. 세금, 무역, 외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협상보다는 압박이 효과적이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을 일은 없다. 그리고 헬스케어, 뭐 약값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한미약품, 보령, 녹십자 강세인 이유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 경선 당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분이 자기가 명명한 에너지 정책을 그린 뉴딜이라고 명명하고 10년 동안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정책에 1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한국 돈으로 얼마냐? 1경 3천조 원입니다. 1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1,300조 원이에요. 1억 달러가 1,300억, 10억 달러면 1조 3천억. 지금은 1조 3천억 맞죠? 환율 1,300원이니까. 1조 달러면 1,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10조 달러를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정책에 자기가 투자한대. 바이든 대통령은 4조를 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장 공격적으로 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주처럼 수소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수소 생산 관련주들 상당히 결과에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선생 박한쌤의 과외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는 바로 원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은 알고 있다. 뭐를? 어제 미국장 헬스케어 지수만
안 떨어지고 버텼어요. 지금 다우존스 30 종목입니다. 머크 사 보세요. 이거 신고점인데. 머크 여러분들이 맨날 모더나만 봐서 그렇지. 모더나, 화이자, 머크. 근데 이 머크 사 보세요. 신고점 돌파 나왔죠? 신고점 돌파 나오고 계속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합니다. 물론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존슨앤존슨 우리가 생각하는 존슨앤존슨 화장품만 생각하지 애들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약도 만들고. 국내로 따지면 3,000포인트, 삼성전자로 따지면 9만 원에서 8만 5천 원 선상에서 놀고 있는 거죠.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저가 깨진 걸 생각하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마이너스 60%. 400달러에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400달러에서 지금 180달러죠. 이게 왜 안 나와? 시세 전용으로 조회하셔서 접속 권한이 없다. 잠깐. 네. 시세 조회 권한이라. 평상시는 잘 됐는데. 테슬라 주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액면 분할 저기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얘는 수정 주가가 아니라 이렇게 액분한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줘. 그렇죠? 연초에 400달러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 주가로 보면 여기 940달러에서 이렇게 180달러 된 게 아니라 액면 분할한 걸로 계산하면 연초에 400달러예요. 테슬라 주가. 연초에 400달러에서 지금 180달러까지 사실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아, 예.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면 47달러. 에서 이렇게 9달러. 뭐 5분의 1 토막이죠. 적자 기업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흑자 기업인조차들도 많이 어, 그런 형국인데 저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 네, 강세를 보여준 엑셀론 에너지 그룹이라든가 최근에 그리고 암젠도 거의 신고점이죠. 요즘 같은 장에 이렇게 신고점 뚫어놓고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좀 흔치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 대형 종 애플이라든가 ASLM 홀딩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마이너스 60%씩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긴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 98달러에서 50달러 반토막 나고 지금 이제 54달러.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고 비슷한 형국으로 본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바이오 종목,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신고점 중에 신고점이죠 사실. 여기가 신고점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거의 4, 5년 내 최고점은 코로나 이후 최고점이니까 저가 대비 60달러에서 90달러, 50%가 더 올랐어요. 코로나 지수 2020년, 19년도를 돌파 나왔으니까 실질적인 신고점 지수라고도 그렇게 봐도 무난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뭐 암이라든가 희귀질환 극복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머크라든가 아까 보셨던 그런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죠. 물론 존슨앤존슨은 각종 제품들을 우리나라 꼭 LG 생활건강, LG 화학을 짬뽕 시켜놓은 거기다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짬뽕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한때 세계 시가총 1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그래서 의료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헬스케어 제품이 많아요. 의료 제품들도. 자, 그래서 국내 저런 걸 본다면 오늘 내일장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류의 종목군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셀트리온이나 시장 약세를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령 이런 류의 종목군들, 특히 한미약품처럼 이런 것들도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코스닥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제약 카피약,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이 아닌 제네릭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 뭐 코스닥 쪽으로 가서는 이제 막 어제 급등 나왔던 알테오젠이라든가, 예, HLB라든가, 그리고 어제 9% 급등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거 있죠, 어제. 그리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 바람은 불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저는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젠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손절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봐요. 저는 시젠을 매매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지난번에도 여기 폭락 나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죠? 2200포인트일 때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관심 상담을 안 해주는 종목이 있어. 물어봐도. 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국민고충주, 애환주죠? 시젠.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올라왔을 때 한번 털어는 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좀 늦었다고 보여요. 지금 버텼다가 한번 연말 연초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수익권을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꽤 생각했던 것보다 저런 종목들도 수익률들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네이처셀부터 시작해서 ABL 바이오, HK 이노엔, HL 생명과학. 근데 굳이 생명과학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 아침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원분께서.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너도요, 저도요. 두 사람 이상이 공개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물어보는 종목은 금감원 규정상 이야기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건 이야기도 안 되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다 업종 봐가면서 밀릴 거라겠습니다. 당연히 밀려야죠. 관리 종목에서 풀렸으니까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때려야죠. 근데 쭉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호재 아직 재료가 다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직도 손실이시랍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손실 난 종목이다. 더블 났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에 사셨다는 거야? 제가 차마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쭤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 아마 다는 못 팔겠죠. 그렇지만 저런 종목하고 밀당하는 요령은 아시겠죠. 이제. 자,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2.6의 종합주가 지수도 분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지금 좀 긴가민가하죠. 양봉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달려붙자니 후달리고 2400 깨지면 그냥 여기서 아래 쭉 밀리는 거잖아요. 차트가 깨졌죠? 기술적 분석으로 깨졌잖아요. 차트가. 단기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아닙니까? 윗골이 길게 달고 깨지는 음봉. 그 다음에 또 윗골이 개파락으로 깨지는 음봉. 그 다음에 아랫꼬리까지 확인하는 음봉. 양봉이지만 시가에 깨진 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특히 선물 매수, 레버리지 매수. 올라가는 쪽 지수 상품에 베팅하신 분들, 혹은 종목에 세게 베팅하신 분들, 특정 종목에 지수과의 민감주에. 총가가 저가인데 어떻게 이겼냐. 그렇죠? 총가가 저가 근처인데 어떻게 이겼는데요.
시가가 저가 출발하는데 어떻게 견뎌? 견뎠다가도 이게 털고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시가부터 깼죠. 못 버텨요. 못 버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장은 심리적으로 후달리게 만드는 장입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하 100포인트에 쓰러져요. 누가 만들어요? 외국인 선물이 만드는 세력. 선물 2,000개 갖다 놓고 들락날락 해가면서 변동성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쪽도 상방향도 아니고 하방향도 아니야. 2,500, 2,400 갖다 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3박 4일 코스를 해가면서 그 변동성 장세. 떨어질 때 선물 매수, 올라갈 때 선물 매도, 떨어질 때 콜 매수, 올라가면 또 풋 매수. 100포인트의 변동성 장사를 3박 4일 코스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쥐. 어차피 잡아먹을 쥐야. 그런데 나는 이미 배가 물러. 그런데 이미 내 앞에 상처 입은 쥐가 있어. 동물도 유유를 즐깁니다. 고양이가요, 쥐를 안 잡아먹어요.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시에서는 모르시겠지만 따뜻하게 햇볕 드는 이런 때 햇볕 잘 드는 거기에 코너에다가 딱 벽에다가 몰아놓고 고양이가 쥐 딱 갖다 놔요. 못 도망가게 해놓고. 모퉁이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잠자는 척 합니다. 그럼 쥐새끼가 살짝 일어나고 도망가려면 붕 떠갖고 또 때리고. 정말 지금 어릴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봤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죽이려면 죽이지. 여러분이 호랑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아. 갖고 놀아. 그때 얼마나 오금절이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딱 그런 형국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젓갈을 깰 듯이 공포감. 호랑이 앞에선 벌거벗은 나의 모습. 근데 호랑이는 지금 배가 불러. 저녁 때 정도 배가 꺼지면 잡아먹을 것 같아. 갖고 노는 겁니다. 박스장에서. 변동성으로. 뭘 가지고? 선물 1조 원어치씩 사고 팔고. 선물을 1조 원어치씩 사고 팔죠. 주식 1조 원 사고 선물도 7천억씩 샀다가 1조 원어치씩 팔았다가 주식 사고 그 다음 선물 1조 원 팔고 주식 팔고 또 선물 사고 오늘은 관망. 오늘은 대신 콜옵션 사네요. 잔인한 일이지만 이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내가 주식으로 먹겠다. 주식으로 먹겠다는 건 지수 바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데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왔다 갔다 한다. 왜? 지수가 100포인트 빠졌는데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평상시에는 50%였다면 지금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적극 깨지는데.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양봉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야, 시가에 이거 당연히 이거밖에 안 빠졌네. 1%밖에. 반등까지 나와? 전체 현금화하는 것이 주식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심리게임의 이런 어떤 단계들을 안 팔고는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따 오후에 이제 음봉이라도 살짝 나와요. 뭘로 가는 거지. 다 팔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현상. 변동성 장세의 지금 전형적인 특징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셀테리온 헬스케어,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케어젠도 헬스 미용이니까, 에스테팜, 시젠, 휴젤, 이런 바이오 종목 및 헬스케어 관련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서 오늘 장의 승부를 봐도 좋지만 오늘 장보다는 내일 장으로 건너가면서 목요일 날 장 아침까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장을 겨냥해서 오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민주당이 오늘 시장, 주식시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중 대형 테크놀로지 기업들 떨어지고 바이오주들은 버텨내고 신고점인데 버텨냈잖아. 길려드 사이언스. 일부 청정에너지들 올라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오바마 케어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카피약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일부 10% 정도 청정에너지 관련주에 지금 밀리고 있죠. 진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인데, 예. 예, 오늘 네 번째 강의죠. 예. 그래서 주식은 조지아주 당선인은 알고 있다.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거. 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고 또 오장을 준비해 가면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내일장으로 건너갈 때 2400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투자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